Some days I can't get out of my bed. Some days I'm waking up on the wrong side of my head. I got all these eyes on me, staring at me through my screen. Most nights I just can't wait to lie down. So tired from my thoughts that keep on swirling around. Medication used to help me breathe. Now it feels like it's abusing me. 'Cause all of my thoughts take the air out of me. And I can't disagree with the lies that I think you believe. Tell me, what do you believe? If there was a way to explore my brain, I one way ticket on a monorail train till I find the light in my mind. Am I running out of time? This candle is about to burn out, but I spend all of my time filling my head with the doubts that I would never see this through. 요거에 육회가 있는데 No, I'll never be quite like you. 맛있겠다. Sometimes I take the long way home. 아귀간 Fight these voices in my head that just don't fit at all. The music on my radio is the only reason I don't feel alone now. Some of my thoughts take the air out of me, and I can't disagree with the lies that I think you believe. Tell me, what do you believe? There was a way. 어때? One way ticket on a monorail train till I find the light in my mind. Am I running out of time? 약침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갔다 왔습니다. 한의원에 간 김에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들려서 배란 초음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7월 17일에 저번 생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어플상으로 오늘 30일, 오늘이 배란 예정일이라고 떠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동결 이식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유산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3달 정도 생리를 안 했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자체가 4월달 생리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플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배태기도 같이 해봤었잖아요. 근데 배태기를 26일부터 했는데 수치가 2.0, 27일에 2.5, 그리고 28일에 5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29일에 다시 2.0, 오늘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5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피크가 떠야 되는데, 또 5가 나온 날 자기 전에 배태기를 해봤는데 그때 소변 농도가 옅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통 피크면은 어느 정도 뜨잖아요. 근데 2.0인가 2.5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5를 찍었던 게 좀 잘못 나온 수치인가 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보니까 왼쪽에는 아예 난포로 추정되는 것도 없고 배란 흔적도 없고, 오른쪽에는 배란된 흔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작은 난포들이었다던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배태기를 같이 했는데 피크가 뜬 적이 없다. 제일 높게 떴던 게 5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뭔가 그럼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난포가 남아있는 것도 없으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배란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에도 조금 자연임신 시도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항상 시험관 할 때도 생리랑 배란만큼은 규칙적으로 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는데 생리도 사실 원래 30일 주기 맞춰서 뭐 28일에서 30일? 이 정도로 그래도 나름 잘 맞춰서 했었는데 좀 유산하고 나서 나오는 생리도 살짝 들쑥날쑥 그런 주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을 하고 나서 뭔가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또 제가 9월부터 난임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제 생리 주기를 예측을 해보니까 추석이랑 비슷한 쯤 겹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8월 달부터 가기로 남편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 맞춰서 가는 것보다 그래도 24년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원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것들 조금 상담해 보려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난임병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배란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또 좀 몸이 안 좋아진 건가? 그 AMH 수치도 낮아졌을까봐 걱정이 돼서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난가? 주사실이네. 오늘은 난임병원에 갔다 온 날은 아니지만 그날 리뷰 영상을 못 찍어서 따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원래는 9월 생리 시작 때부터 다시 난임병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추석이 조금 일러가지고 어떻게 해도 어떤 일정이든 추석이랑 겹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일정에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한 달 전에 일찍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8월에 가기로 변경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감눈에 뭐 이런저런 그런 거를 제 상황을 업데이트 하지는 않았으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그 상담해주시는 실장님한테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언제쯤 예약을 잡는 게 좋을지 여쭤봤는데 미리 상담을 원하면 언제든지 예약을 해도 된다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직접 원장님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고 갑자기 찾아가는 것보다 미리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동결배아 연장 금액도 결제를 해야 해서 미리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난임병원 졸업하는 브이로그 찍을 때 사실은 그때 큰옥산을 13주차? 거의 14주차 되기 전까지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인지질 항체가 없는데 왜 큰옥산을 처방해 주셨을까? 뭔가 잘못 기록이 돼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차피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셨겠지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했었는데 그냥 그 부분은 편집을 하고 브이로그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16주에 유산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크녹산 잘 맞으시고 계셨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항인지질 항체 없어서 크녹산 안 맞아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항인지질 항체 있으세요? 라고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저 없어요 라고 하고 저 처음에는 나왔지만 계속 재검했을 때 안 나와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전 병원에서 전원했을 때 그 검사 결과지들을 그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띄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항인지질 항체가 반착 검사했을 적에 나오긴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전 병원 선생님이 그러면 그 류마티스 내과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뭐 재검 같은 거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라매 병원을 갔었고, 거기서 항인지질 항체 같은 경우는 그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간격으로 재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재검을 하고 음성이 나와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재검을 했을 때 그 아로항체가 있는 거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라매 병원 류마티스 교수님께서 소견서에 항인지질 항체 제가 양성이 나왔던 2가지 항목을 적어주시고 수치를 적어주시고 음성이 나왔으므로 이건 아니고 대신 아로항체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임신 중기에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니 뭐 주의를 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영어로 써있기는 했는데 그런 소견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원을 할 당시에 그거를 따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안 가져가서 그때 상담을 하면서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러면 다음 진료 때 그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소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원장님께서 사진을 찍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항인지질 항체가 있고 아로항체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찍은 그 사진이 원장님 바탕화면에 있어가지고 다행히 제가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크녹산을 안 맞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뭐 크녹산을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다음 동결 이식 때 큰 부담이 조금 줄었고, 그래도 나름 같이 과배랑하고 채취하고 이식하는 그 과정을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16주에 유산이 돼서 왔다는 게 조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실 아로항체 검사 같은 것도 그냥 반착 검사 같은 검사에서는 항목이 있지가 않아요. 류마티스 내과 가서 세부 검사 같은 거를 해야지 나오는 항목이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로항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로항체가 임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유산의 그 원인이 된 게 맞냐고 계속 여쭤보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뱃속에서 아기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해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때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안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염색체 검사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염색체 검사는 못했고, 근데 저희가 부부 염색체 검사한 거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12주가 지나고 나면 유산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교수님께서는 이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산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산하고서도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지금 꾸준히 보고 있고,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아니 그러면 유산할 확률이 있는 건데 그거를 초기에 알고 있던 상황에서 류마티스 진료까지 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냐고 조금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류마티스 진료를 갔을 때는 교수님께서
근데 진짜 웬만하지 않는 이상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16주부터 그냥 심장 초음파만 매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다였었는데 사실 그땐 저도 당연히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게 그래도 조금 더 매달리고 그랬으면은 지금 먹는 항말라리아제라도 처방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랑 그리고 또 그 태아보험 들 때도 설계사 분께서 유산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는 케이스고 또 대부분 다 유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산에 관한 항목은 넣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산을 하고 나니까 그 두 개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별로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큰일 없을 거라고 해서 별로 그런 건 없었다. 그냥 심장 초음파만 매주 보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무슨 약을 먹냐고 해서 항말라리아제를 먹으면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고 해서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굳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처방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면서 거기에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도 지금 챙겨 먹고 있는 약이 조금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은 뭐 태반 찌꺼기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배출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동안 이식을 할 때면은 그러니까 한 번 채취를 하면은 그 한 회차에서 딱 한 개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나머지는 항상 단호박으로 임신이 실패했었거든요, 배아들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임신을 성공했던 것도 딱 그 첫 번째 배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남아있는 두 개도 그 전에 거랑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좋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또 제가 유산해서 분만할 때도 어쨌든 분만하기에는 주수가 적다 보니까 그 자궁문이 4cm까지 열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틀 내내 분만 촉진 약을 먹고 그 해초볼 같은 거를 넣고 또 링거까지 되게 많이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호르몬 때문에 관절도 많이 벌어지고 몸이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된 감이 있어서 혹시 난소 기능 검사도 해보고 싶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거에 관한 피 검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남편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빨리 시험관을 다시 시작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통 다른 분들은 그냥 시험관 힘드니까 자연 임신으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쉬엄쉬엄 하면서 자연 임신 시도를 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다시 시험관을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연 임신이 더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2년 가까이 안 됐던 거를 아니까 그래서 뭔가 낮은 확률에 그거를 일희일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차라리 빨리 시험관을 하는 게 조금 더 심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한 달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은 결과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생리를 시작하면 난임병원을 다시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관 브이로그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난임병원 방문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